오늘은 이제 오늘은 강의 내용이 병해충에 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농사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걸림돌이 되는 잡초와 함께 아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 보왕산매경론이라는 데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몸을 갖고 태어나서 병이 있기를 바라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해충도 당연히 우리가 끼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거지. 아예 이걸 배척한다든지 완전히 박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어렵고요. 근데 대신에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일 것 같습니다. 보통 식물들은 이제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해충이 침범을 하거나 이럴 때 대충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요. 알레로파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텔레파시라고 그러죠. 텔레파시. 그래서 사람끼리 이렇게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을 텔레파시라고 한다면 식물들이 교감하는 화학물질은 알레로파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그 소나무에 한쪽에 이제 송충이가 달려들면 그 소나무에서 이제 알레로파시라고 하는 알레로파시 물질의 하나인 피톤치드를 분비를 하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소나무가 다 같이 피톤치드를 이렇게 내보내요. 이렇게 신호물질이죠. 그러니까 화학물질로서. 그래서 병충해가 왔으니까 빨리 피톤치드를 통해서 송충이가 못 먹게 하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네들끼리는 이렇게 소통을 하지만 사람한테는 소통을 안 해요. 근데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물론 사실 언어가 다르고 우리가 화학물질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 먼 미래, 가까운 미래, 요즘은 또 스마트 농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IT 기술 접목해서 작물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저 농부님 지금 뿌리 쪽에 병이 왔어요. 빨리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참 농사가 낭만적인 농사였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재미없어지죠. 그죠? 자, 근데 보면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언어를. 그건 ip사귀의 모양이라든지 반점이라든지 ip사귀가 갈변한다든지 아니면 궤양병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왔다라고 하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증상에 따른 이제 병 이름이니까 증상에 대한 설명들을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증상을 내는 병원체는 뭔지 이런 것을 한번 표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외국 자료를 막 뒤지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 외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잎사귀라든지 줄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병원체는 그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근본 원인이에요. 근데 보면 병원체가 마른 병 같은 경우는 곰팡이일 수도 있고 물곰팡이일 수도 있고 박테리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균류인지 난균류인지 아니면 박테리아 어느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농사를 지어 나가면서 관찰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병원체가 직접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면 좋겠지만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있죠. 병원체 뭐 균류라든지 난균류는 가끔 이제 눈에 띄기도 해요. 이게 이제 그 곰팡이 비슷한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박테리아는 워낙 작고 또 이게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증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재배했던 기록들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예찰일지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하는 법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밭에 가서 김매고 뭐 이러면서 작물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게 어떤 증상인지를 밝혀내려면 관찰의 결과물들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실수한 내용이 뭔지, 실수한 내용이 이런 병원체를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작성해 나가다 보면 이 실수한 내용이 뭐였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른병이라든지 반점이라든지 갈변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당연히 이렇게 병원체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병원체 이외에도.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앙상가스라든지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타버리는 수도 있죠. 이런 거라든지. 환경오염에 문제만 있는 거냐 하면 또 영양 부족에 의한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질소인산가리라든지 다양한 거름 성분이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특정 성분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이 병에서 오는 증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오염인지 아니면 영양 부족인지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병원체에 의한 것인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경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역시 앞에 얘기했듯이 병원체의 원인이 어딘지를 알려면 예찰일지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거름을 언제 줬고 옷거름을 언제 줬고 옷거름의 성분이 뭐가 있고 특히 특정 성분이 부족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는 거죠. 마른병 쭉 보시면 이제 미일합병도 있죠. 콩 같은 경우는 이제 미일합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넘어가네. 그다음에 이제 세포의 식물 조직이 죽는 괴사라든지 유문이라는 것은 이제 물에다 돌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파문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병증이 나타나는 것을 유문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름이 생기는 거, 식물 조직에 주름이 생기는 거. 우리 이제 들깻잎을 만약 재배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오갈병 비슷하게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주름 지는 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곰팡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제 병원체는 여기서 병원체들은 굉장히 단세포인 것도 있고 아주 미세한 그런 이제 해충들인데 여기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런 병원체들을 매개하는 곤충의 문제예요. 그런 게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그 증상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멍이 뚫린 거라든지, 그다음에 성장 저하, 선단이 말라 죽는 거. 그러니까 작물의 끝털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말라 죽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연맥이 투명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뚫려서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연맥에 꼭 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수침은 이렇게 적거나 어둡고 기름칠한 병증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연맥 투명하고 비슷하게 약간의 증상을 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시드름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여기도 시드름병이 있죠. 여기 맨 밑에서 두 번째 위에 보면 시드름병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플래깅이라고 해서 줄기는 멀쩡해요. 근데 이파리가 팔랑팔랑 하면서 시드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균류나 낭균류, 박테리아에 의한 증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 또 두 번째 시드름병, 윌트라 그래서 이건 아예 다른 부분 조직들, 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시들어서 늘어지는 것들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 물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선충류, 세균, 기생식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매개 병원체들이
매개된 병원체들이 이렇게 병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체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 위에서 삐죽하게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선충 대가리예요. 이게 밖에 하얗게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세포의 크기입니다. 이 중앙에 이렇게 넓게 외곽으로 단물 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세포의 크기라고 한다면, 아이고, 선충 대가리가 이렇게 세포에 쏙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있는 세포질의 이제 성분들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 발처럼 이렇게 양말 신은 발처럼 생긴 게 이게 균류입니다. 균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몰리커스라 바이로이드라든지 그다음에 비트 옐로우 바이러스 종류가 여기 점점점 길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박테리아는 여기 꼬리가 달린 박테리아, 편모가 있어서 꼬리가 달려 있는 박테리아도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동그란 것은 핵입니다. 핵. 세포는 모든 게 다 핵을 갖추고 있죠. 네, 핵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충이라고 하면 곤충인데 이게 식물 세포에 대가리를 집어넣을 정도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지렁이 새끼 있잖아요. 지렁이 종류 중에서 아주 미세하게 작은 지렁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선충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선충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현미경적인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온 애들은 모두 다 현미경 정도로 볼 수 있고 육안으로 확인될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균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포자를 내기 위해서 포자체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포자체가 가끔 이제 솜털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버섯 모양으로 보이거나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건 또 사이즈는 끝나고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곰팡이 진균류. 아까 이제 다양한 병 증상을 냈던 애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버섯이라든지 뭐 이런 곰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듯이 식물들은 얘네들하고 같이 공생을 해왔잖아요. 그죠? 공생을 해왔는데 공생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공생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생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균류, 곰팡이, 버섯, 효모균 뭐 이런 다양한 균류들이 있는데 이런 균류들이 토양 안에 있는 미네랄을 끌어다가 식물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식물은 광합성한 포도당을 다시 이 균류한테 나눠주는 또 뿌리 공생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호 도움이 되는 공생을 하고 있는 그런 균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탈해가는 그런 이제 균류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병원체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먹이 활동들을 하는지 이런 걸 보면 얘네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살아있는 조직에 기생하기도 하고 죽어있는 조직에 죽어있는 유기물에 잠복을 하고 있어요. 네. 죽은 조직이든 산 조직이든 다 닥치는 대로 먹는 거죠. 그래서 되게 포장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진균류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죽은 조직들 그러니까 농사 끝나고 나서 잔해물들 있잖아요. 풀도 베어져 있어. 그 다음에 배추 수확하고 나서 뿌리도 남겨놔. 그 다음에 배추 겉잎도 거기다 띄어서 그냥 엎어놔. 뭐 이렇게 되면 그 조직, 그 죽은 조직 안에서 얘네들이 활동을 합니다.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살아요. 그래서 농사가 끝난 다음에 잔해들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책은 유효한 얘네들하고 먹이 활동을 같이 하는 유익한 진균류 그러니까 토착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흑살림에서 나오는 분비항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익한 미생물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는 거예요. 밭에다 확보해서 유익한 미생물들이
이런 나쁜 미생물들과의 어떤 먹이 경쟁에서 이겨서 얘네들을 몰아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량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익한 미생물들을 어떻게 밭에 많이